인간관계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웃고 있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말은 다 맞는데 왠지 못 믿겠는 거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그래요?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예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예요. 오늘은 이 촉이라는 게 MBTI 유형마다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뇌과학이랑 심리학을 섞어서 아주 정밀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엠메돌다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귀신같이 읽어내는 인간 탐지기들의 진짜 비밀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INFJ입니다. 이 유형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인간 엑스레이예요. INFJ가 누군가를 보고 왠지 모르게 찝찝하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보통 에이 왜 그래요? 좋은 사람인데? 라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김없이 INFJ가 맞아요.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상황 상상해보세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동료가 있어요. 모두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INFJ만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에너지가 빨려요. 말은 다 맞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그 사람이 뒤에서 동료들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게 밝혀지죠. INFJ의 주기능인 내향직관 NI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수집해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편도체가 위협 신호를 의식보다 0.07초 먼저 처리해요. INFJ는 이 편도체 반응이 유독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아무리 완벽하게 연기해도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어긋나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누군가 웃으면서 칭찬을 하는데 INFJ는 그 뒤에서 질투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실제로 그래요. 근데 대박인 게 INFJ 본인도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해요. 그냥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의식이 의식보다 먼저 정보를 처리하는 뇌과학적 현상입니다. INFJ가 특히 잘 잡아내는 신호가 있어요. 바로 언행 불일치예요. 말하는 내용과 그 말을 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다를 때 INFJ는 그걸 귀신같이 캐치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는데 목소리 톤이 살짝 평탄하거나 눈빛이 0.1초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 미세한 차이를 INFJ는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그래서 INFJ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앞에서는 연기를 못하겠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INTJ입니다. 이 유형의 촉은 느낌이 아니라 확률 계산이에요. INFJ가 에너지로 읽는다면 INTJ는 시뮬레이션으로 잡아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 순간 INTJ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3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이 타이밍에 저 말을 했다면 앞으로 이런 이득을 챙기려는 게 아닐까? 이 제안에서 나한테 유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논리적 개연성을 실시간으로 따지는 거예요. 갑자기 몇 년 만에 연락이 없던 지인이 연락을 해왔어요. 안부를 묻고 밥 한번 먹자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 오랜만에 연락 왔네, 반갑다 하고 넘기죠. 근데 INTJ는 달라요. 왜 하필 지금 연락을 했지? 저 사람이 나한테서 필요한 게 뭐지? 이 만남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걸 밥 먹기도 전에 이미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만나서 밥 먹다가 상대방이 부탁을 꺼내는 순간 역시 하고 속으로 확인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INTJ가 쎄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예요. 대가 없이 친절한 사람, 이유 없이 나를 챙겨주는 사람, 이런 게
INTJ한테는 오히려 경고 신호로 작동해요.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증거가 다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저 사람 사기꾼일 확률 99%라는 결론을 내버리는데, 무서운 건 이게 거의 맞는다는 거예요. INTJ가 한 번 의심하면 절대로 해제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되는 한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INTJ한테 신뢰를 한 번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감정으로 용서할 수는 있어도 논리적 의심은 지워지지 않거든요. INTJ의 촉이 특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협상이나 비즈니스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제안을 가져왔을 때 INTJ는 그 제안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이 조건이 저 사람한테 얼마나 유리한지를 먼저 계산해요. 나한테 좋은 조건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득을 보는 건 저쪽이라는 걸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S 유형들 차례예요. 많은 분들이 촉은 N 유형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완전 오해입니다. S 유형의 촉은 N 유형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고요? 느낌이 아니라 증거로 잡거든요. 세 번째는 ISTP입니다. 이 유형은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예요. ISTP의 주기능은 내향사고 TI인데요. 이게 부기능인 외향감각 S이랑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아주 미세한 물리적 신호를 수집해서 즉각 분석하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눈동자가 0.1초 흔들리는 거,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올라가는 거, 말할 때 손이 자꾸 얼굴로 가는 거, 이런 걸 ISTP는 무의식적으로 다 잡아내요. 실제로 ISTP들한테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보면 대답이 되게 독특해요. 그냥 뭔가 이상했어요가 아니라 저 사람이 특정 단어 말할 때 눈이 왼쪽으로 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물리적 근거를 대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인지부하가 올라가면서 미세한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데 ISTP는 그걸 포착하는 능력이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ISTP가 쎄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충돌할 때예요. 입으로는 좋아한다는데 눈은 왜 다른 데를 보고 있지? 표정은 웃고 있는데 몸은 왜 뒤로 빠지고 있지? 이걸 의식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캐치해요. ISTP가 특히 강한 상황이 있어요. 바로 1대1로 대화할 때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신호가 섞이는데 단둘이 있을 때 ISTP의 관찰력은 거의 적외선 카메라 수준이에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표정 근육 하나하나, 호흡 패턴, 제스처의 미세한 변화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ISTP한테 거짓말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본인이 왜 들켰는지도 모르게 들키거든요.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ISTP는 이 능력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원래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수십 가지 물리적 신호를 동시에 처리한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ISTP 본인도 자기 촉의 정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번째는 ISFJ입니다. 이 유형의 촉은 3년치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와요. ISFJ의 주기능은 내향 감각 SI인데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상대방의 평소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저장해뒀다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경고음을 울리는 거예요. 저 사람 3년 전에도 저런 말투 썼을 때 결국 사고 쳤는데, 저 사람 평소에 저런 표현 안 쓰는데 오늘 왜 저러지? 하는 식으로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ISFJ인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10년 지기 친구가 오늘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평소랑 다르게 핸드폰을 자꾸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행동이죠. 근데 ISFJ는 그걸 놓치지 않아요. 저 친구 예전에 바람 필 때도 저랬는데 하면서 내부적으로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친구가 실제로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죠.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사소한 변화인데 ISFJ한테는 그게 결정적인 이상 징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진짜 높아요. ISFJ의 촉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다른 유형들이 현재의 신호를 분석한다면 ISFJ는 시간축을 활용해요.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이 과거의 어떤 패턴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알수록 ISFJ의 촉은 더 정확해집니다. 처음 만난 사람보다 몇 년 알고 지낸 사람의 이상 징후를 훨씬 잘 잡아내는 거죠. ISFJ가 한번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문제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ISFJ는 섣불리 관계를 끊거나 드라마틱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데 그게 실은 내부에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리고 ISFJ가 한번 마음의 문을 닫으면 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감정으로 닫은 게 아니라 증거로 닫은 거거든요. 자, 이쯤에서 대박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뇌과학적으로 우리 뇌는 단 0.1초 만에 상대방의 정보를 스캔합니다. 누군가를 보고 쎄함을 느끼는 건 여러분의 뇌가 수만 가지 데이터를 처리해서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생존 신호예요. MBTI 유형마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달라도 그 결과물인 쎄함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피실험자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의 사진을 0.1초씩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 0.1초짜리 판단의 정확도가 긴 시간 대화한 후의 판단과 거의 동일했어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타인을 읽어내도록 진화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촉이 유독 강한 분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주변 분위기를 항상 살펴야 했던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자주 다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많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어른 옆에서 자랐거나 이런 환경에서 아이의 뇌는 생존을 위해 안테나를 극도로 발달시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하이퍼 비질런스, 과각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능력인 동시에 굉장히 고단한 재능이기도 해요.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남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느끼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1의 강도로 느끼는 긴장감이나 불쾌함을 촉이 좋은 분들은 5나 10의 강도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빨리 소진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각성 상태는 특히 특정 MBTI 유형에서 더 자주 나타나요. INFJ, ISFJ처럼 외향 감정 F이나 내향 감각 SI를 주기능으로 쓰는 유형들이 어린 시절 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요.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자기 것처럼 느끼는 성향이 있어서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면 안테나가 거의 레이더 수준으로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이 촉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쎄한 느낌이 들어도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착한 사람이어야지 하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다가 결국 큰 상처를 받아요. 이거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분명히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 느끼는 건가 싶어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했다가 결국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대로가 사실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 알아요? 왜 그때 내 느낌을 믿지 않았을까 하고요. 근데 명심하세요.
첫인상에서 느낀 그 불편함,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실로 증명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첫인상의 정확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첫인상을 틀렸다고 느끼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처음에 보여주려 했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원칙, 내 촉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가 보낸 비상신호는 진화가 만들어낸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여러분의 뇌가 위험하다고 하면 그걸 믿으세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가장 많이 처리한 주체가 여러분의 뇌거든요. 두 번째 원칙, 쎄하다고 바로 적대감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촉이 좋다는 게 바로 관계를 끊거나 의심을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깊은 공간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관찰자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분석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냉철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 이건 보너스예요. 쎄함을 느낀 후에 그 사람을 좀 더 관찰해 보세요. INTJ처럼 시나리오를 돌려봐도 좋고 ISTP처럼 비언어적 신호를 체크해봐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촉을 무시하지 말고 검증의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촉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 신호예요. 그 신호를 받은 다음부터가 진짜 관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예민함은 단점이 아닙니다. 세상을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읽어내는 특별한 재능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재능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남들은 다 편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남들은 다 좋다는 사람이 나한테만 이상하게 느껴지고. 근데 그게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촉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촉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촉이 실제로 맞았던 가장 소름 돋는 경험은 뭐였나요? 여러분의 MBTI 유형이랑 함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 사례 읽다 보면 나만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뼈 때리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